빙고맨 유튜브. 안녕하세요, 빙고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좀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U18 여자 배구 아시아 선수권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보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배구를 직접 한 사람도 아니고 배구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배구 팬의 입장으로서 배구 팬의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U18 대회에 갔다 와서 제가 좀 보고 느낀 점을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번 대표팀은 아시아 선수권 5위를 기록하면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U18 대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있을 U19 세계선수권 대회 자력 진출 티켓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 첫 번째, 국제대회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대회를 유치하면 그 해당 국가는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사실 이번에 한국, 일본, 중국 대표팀은 각 선수단이 묵는 호텔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숙소를 한중일이 썼어요. 물론 거기에 다른 나라도 꼈지만 주최 측이 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강팀들이 뭔가 좀 안 좋은 숙소에 간 듯한 그런 느낌을 들었고, 태국 대표팀은 어디서 묵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좀 더 좋은 데서 숙박을 했을 수 있죠. 그리고 훈련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나라는 개최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얼마큼 개최를 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U18 아시아 여자대회가 97년도에 생겼어요. 올해까지 14번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중에 한국은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태국 8회, 중국 2회, 필리핀 2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각 한 번씩 개최를 했어요. U18 남자 역시 97년도 1회 대회 개최 이후에 14번의 대회 중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란, 칠레,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바레인에서 한 번씩 개최를 했고요. U20 아시아 선수권 1990년 1회 대회 개최 이후에 총 22번의 개최 중에 대한민국이 한 번 개최했습니다. 1980년 1회 대회, 첫 회 대회만 우리나라가 개최를 하고 이후로 44년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태국 7회, 중국 2회, 필리핀 2회,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도 1회씩 했고 베트남 3회, 대만 2회 이렇게 개최를 했고요. U20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1회 대회 한국에서 개최한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이란 8회, 바레인 3회, 태국 3회, 인도네시아, 카타르 2회, 사우디, 베트남, 대만 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U18 대회는 남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U20 대회는 남녀 한 번씩 1980년도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월드 챔피언십 U19 대회 1989년 1회 대회 이후에 18회 대회 중 한국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아시아에서는 태국 3회, 마카오 한 번 개최를 했네요. 그리고 U19 남자는 역시 1회 대회 이후 18번의 대회 중 우리나라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란 2회,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파키스탄, 바레인 한 번씩 개최를 했고요. 자, U21 여자부 월드 챔피언십으로 가볼게요. 1977년 1회 대회 이후 22번의 대회 중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번 개최했습니다. 1987년 부산에서 한번 개최를 한 게 다고요. 37년 됐죠.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3회를 개최를 했고요. U21 남자는 1977년 1회 대회 이후에 22번의 대회 중 대한민국 개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바레인 4회, 말레이시아 1회, 태국 1회, 이란 1회, 인도 2회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그만큼 개최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개최하면 유리한 게 많이 있겠죠. 똥개도 자기 동네에선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국제 대회, 유소년 대회를 유치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여러 대회를 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U18 여자 배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가 첫 국제 대회인 거예요. 이번 선수들이. 근데 지금 동남아랑 호주 대표팀 선수들은 U18 아시아 선수권 바로 직전에 프린세스컵이라고 해서 대회를 열었어요. 이 대회를 해서 한 10몇 개국이 참가를 해서 태국이 우승을 하고 인도네시아가 2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U18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나온 선수들은 이미 나름 국제대회를 한 거예요. 상대가 강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떻게 외국에서 경기를 하는 그 경험 자체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전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경험해보는 거니까 심판한테 어필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웠겠죠.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코칭 스태프들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 국제대회를 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초인가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이탈리아를 갔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무슨 그랑프리 같은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끼리 대회도 참가를 하고, 그리고 그 일본 선수들은 이탈리아 프로리그 관람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제가 봤어요. 좀 그런 면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U16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자부는 중국, 남자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렸을 거예요. 보통 10몇 개국이 다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16 대회 작년에 열렸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U18 나갔던 선수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은 나갈 수 있는 대회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 있는 U17 세계선수권 대회에 또 이 친구들은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수들은 U18이 되어야 국제대회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미 대회를 경험을 했고, 그게 아니어도 뭐 작은 대회든 어떤 대회든 참가를 해서 국제대회 경험을 쌓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올해 제가 그 U18 여자 배구 대표팀 일본 감독님하고 제가 좀 연락도 자주 하고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올해 7월 달에 일본 도쿄도, 그러니까 일본 도쿄 대표 선수들이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는데 팀들을 좀 알아봐 줄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이 선수들은 국가대표인 뽑히지 않았지만 도쿄 대표가 된 거죠. 근데 그 도쿄 대표된 남녀 U18 선수들이 한국으로 경험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대회가 있고 남자부 같은 경우는 유스랑 청소년 대표 아시아 선수권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서 선수층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실력은 상관없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상대해보고 경험해보는 걸 애들에게 배우게 해주고 싶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뛰게 할 수 있게끔 국가대표가 아니었고 한 시의 대표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온다는 거죠. 별로 그거는 무산이 됐어요. 뭐 그 일본 항공료 이슈로 인해서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지원도 잘 되는 거고 돈도 많은 거고, 그리고 선수들한테, 어린 선수들한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제대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친선 교류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우리한테 오잖아요. 너희가 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너희 배구를 경험하고 싶다,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그냥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대회 경쟁력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 바로 랭킹 포인트 관리입니다. 2년 전 얘기를 할게요. 2년 전 U20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에서 4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 1, 2위 일본과 중국은 자력으로 세계선수권에 나갔어요. 그리고 3위와 4위는 자력 택해서 못 땄죠. 우리나라가 4위였고 태국이 3위였거든요. 하지만 태국은 U21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U20 남자 대표팀이 자력으로 따지 못했는데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랭킹 포인트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올림픽도 올림픽 본선 올라가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예선전을 하고 예선전 이후에 나머지 팀들은 그 랭킹, 상위 랭킹들이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랭킹 포인트로 태국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은 그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다른 국제대회에 나갔을 거예요. 나가서 랭킹을 올려서 세계선수권 뭐 와일드카드 같은 느낌으로 올라간 거죠. 남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가망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랭킹 포인트로 태국은 세계선수권을 갔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한 거죠. 이번 U18 여자 배구 대표팀이 5등을 해서 세계선수권 자력 진출권은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랭킹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지금 U19 여자 배구 세계 랭킹 우리나라가 10위예요. 10위. 작년에 U19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1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랭킹이 좀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10위권 이내에 중국, 일본, 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팀 빠지고 뭐 유럽에서 좀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 작년 U19 대회 보니까 랭킹 포인트로 세 팀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지는 남아있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랭킹 포인트도 A팀이 아니어도, 성인 국가대표팀이 아니어도 언더 U18, 뭐 U20도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이 국제대회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번 대회에 갔다 와서 느낀 두 번째, 바로 멈춰버리는 한국 배구입니다. 가서 느낀 건 다른 나라가 정말 성장세가 엄청났어요. 제가 2년 전에도 갔다 왔잖아요. 2년 전에 봤던 대만, 이란, 호주, 필리핀 완전 달라요. 정말 달라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 우리가 졌잖아요. 우리가 3대 0으로 지고
아, 우리가 방심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대만이 3, 4위전에서 태국에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만 선수들 몸 푸는 거 보면 엄청 빠르게 풀고 백어택을 계속 때려요. 연습할 때, 워밍업 할 때. 그만큼 다양한 패턴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장은 작지만 운동신경이 엄청 빠르고 세터가 정말 잘해요. 분배도 잘하고 줄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란, 제 영상의 댓글에 어떤 분이 뭐 이란한테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냐라고 하지만 2년 전 이란과 지금 이란 완전 달라요. 일단은 이란이 지금 남자 배구가 강하잖아요. 엄청 잘하잖아요. 그동안 여성한테 스포츠가 많이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못했던 거지. 이제는 이란 정말 잘해요. 이번에 이도희 감독이 또 유소년 총책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박기원 감독을 영입을 해서 이란 대표팀이 강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도희 감독을 초빙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란이 신체 조건이 진짜 좋아요. 그 페르시안의 그 강인한 신체 조건 있잖아요. 키도 크고 몸도 두껍고 아마 이란 향후 몇 년 뒤에는 정말 강팀이 될 거예요. 아직은 기본기가 좀 부족할 수 있고 단조로울 수 있지만 2년 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성인 대표팀도 베트남한테 졌죠. 최근에 2번 졌죠.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배구 인기가 엄청 많고 국가적으로 선수들 육성을 하고 있어요. 태국은 이미 성공을 했고요. 동남아 선수들이 신체 조건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하지만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아요. 지금 그걸 바탕으로 트렌디한 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고 낮고 잘 죽지 않는 배구.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호주도 2년 전에는 그냥 동호회에서 온 것처럼 대표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호주한테도 한 세트 내줬죠. 일단 피지컬이 진짜 좋아요. 196 되는 선수 한 2명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만 더 센스나 기본기가 가미되면 아마 호주도 정말 강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멈춰버렸어요. 뭐가 멈췄냐?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순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때리는 사람만 때려요. 공격 패턴이 뭐 2개, 3개 굉장히 단조롭죠. 그럼 상대는 계속 투블럭 붙는 거예요. 수비 위치 딱 정해놓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공격에 대응을 못해요. 백어택을 막 때리고 이동공격하고 노블럭을 너무 많이 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만 선수를 보세요. 그냥 뒤에 가서 때려요. 그러니까 정말 트렌디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스피드하지 못한 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해봤어요. 일단 우리나라 배구는 도전적이지가 못해요. 안정적인 위주의 배구를 하려고 해요. 범실을 무서워해요. 대만 선수들 보니까 막 나가더라도 쳐내기 하려고 계속 세게 때리고 도전적으로 해요. 일본 선수들은 당연하고 신장이 작기 때문에 높은 신장에 상대하는 법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볼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오픈으로 그냥 공이 높게 떴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안전하게 넘겨요.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걸 때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때려서 까다롭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느꼈어요. 이 정도는 때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안 때리고 이걸 때릴까 하는데 다른 나라는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는 정말 안정적인 배구를 하는구나. 범실을 무서워하는구나. 혼나기 싫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느낀 거. 우리나라 배구는 눈치를 좀 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앞차, 백차, 뭐 A퀵, 백에 있으면 창피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배구는 멋진 배구가 아니야. 그런 배구 하면 안 돼. 그런 배구 하면 창피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윙 공격만 해야 된다. 중앙 오픈 쓰면 욕먹는다. 아니, 중앙 오픈을 계속 많이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중앙 오픈도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중뻥 그만해, 중뻥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많이 쓰면 문제가 되고, 보기 안 좋겠지만, 한 번씩 섞어주면 좋은 거죠. 이건 팬들도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쓰면 중뻥 쓴다. 뭐 한다. 배구가 제대로 잘 되면 중뻥 안 쓰죠.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 나무라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윙 공격을 해야 된다. 아니, 배구의 공격이 그렇게 많은데 다양하게 쓸 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백어택을 안 해요. 일단은 제가 중고 배구를 보러 다녀도 백어택을 시도하는 건 거의 한 경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두 번 나올까 말까? 뭐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백어택을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어택을 막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이 백어택 때리면 노블록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비를 못해요. 자, 그리고 멈춰버린 한국 배구 그 중에 하나, 지도자 육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좋은 성적을 냈고 그렇다는 건 좋은 선수도 있었지만 좋은 지도자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나왔고 좋은 성적을 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죠. 그 좋은 성적을 냈던 지도자들의 배구는 이제는 옛날 배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도자들도 육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도 키워야죠. 아니 지도자 우리나라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냥 옛날 배웠던 배구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선진 배구를 경험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 있습니까? 야구, 축구, 뭐 농구 보면 은퇴하고 구단에서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아는 축구 지도자분이 있는데 유소년 클럽 하는데 협회에서 보내줘서 스페인이랑 잉글랜드 가서 견학하고 왔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배구 교본이 있나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배구 교본. 그러니까 책이 하나 나와요. 최신 배구 교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1993년도에 나온 겁니다. 다른 책도 보니까 1995년. 이번에 보니까 일본 U18 감독님이 배구 교본 책을 냈더라고요. 2024년도에. 우리나라는 1993년도의 교본이 제일 최근인데, 제가 뭐 일본 배구를 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기는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계속 배우려고 하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알려줄 수 있게 교본을 내는 거고.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시아에서 강팀이었어요. 물론 세계적으로도 잘했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남이 와서 우리한테 배우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선수, 지도자, 협회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뭐 선진 배구를 해야 된다, 육성이 필요하다 라고 하지만 빨리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공부시킬 건지, 어떻게 뭐 연수를 보낼 건지. 자, 세 번째, 제가 이번 대회를 갔다 와서 느낀 점 세 번째, 언론의 무관심입니다. 유소년 국제대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나라에서 리포터까지 와가지고 경기 현장을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무관심해요. 제가 2년 전에 U18 대회에 갔을 때 우리 대표팀이 3위를 기록했죠. 3위 기록할 때까지 기사 한 줄도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아마 한 언론사에서 기사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대회는 그래도 기사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다른 나라는 뭐 리포터까지 와서 카메라 막 이런 큰 거 갖고 와서 취재하고 하는데, 제가 이 배구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나라 배구가 왜 아직 비인기 종목이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작년 U19 남자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서 48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르헨티나로 가서 30년 만에 3위를 했어요. 동메달을 따왔어요. 제가 이제 여자팀을 갔기 때문에 그 남자팀을 가지 못하고 귀국장에 제가 갔어요. 선수들 귀국장에 갔는데 선수들이 딱 귀국장 문 딱 열리는데 목에 동메달을 딱 차고 그 3위한 그 트로피 같은 걸 들고 귀국장을 딱 나오는데 언론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언론사가 없어요. 한 군데 나왔어요. 한 군데 나와가지고 아까 기사 쓴 그 더 스파이크에서 나오셔가지고 감독님 인터뷰하고 주유 선수 인터뷰 간단하게 그냥 하고 사진 찍고 그게 다 했어요. 아마 작년에 U17 남자 축구 선수들이 아시아 대회인가 가서 2등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공항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도 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U21인가 그 청소년 대표팀 축구 잘했잖아요. 공항이 인산이내고 대표팀 막 난리 났죠.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세계대회에서 3등을 했는데 없어요. 영상 찍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 선수들은 돌아오는 비행기도 48시간인데 쫙 문 열리면서 그래도 나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30년 만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왔는데 프레시 세례 하나 없이 그 쓸쓸한 귀국장,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인 대표팀만 관심 두지 말고 언론에서도 청소년, 유소년 국제대회 나가면 관심 주고 응원해줘야죠. 느낀 점 네 번째, 저는 배구 팬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팬들 굉장히 많아요.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고 아껴주신 팬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도 넘은 비판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이런 것들은 선수들을 주눅들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표팀이고 국제대회 나갔어요. 나가서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여지는 것들이 다 나쁜 말들 뿐이에요. 저는 아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도전적이지 못하다고 했죠. 눈치 본다고 했죠. 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팬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비판 필요합니다.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팬들 입장에서. 하지만 이렇게 어린 선수들한테까지도 비난하고 나쁜 말 쓰고 잘하기만을 당연히 잘하기만을 바라고 전 잘못됐다고 봐요. 팬들도 되게 저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고 건전한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유소년 청소년 선수들한테는 더더욱 클린하게 해야 돼요. 이 선수들이 돈을 받고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 나라를 대표하는 자긍심을 갖고 나가는 건데 그런 글들로 인해서 나 대표팀 나가기 싫어, 가서 욕먹기 싫어, 이런 문화가 되면 안 되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뭐 태극마크가 그렇게 가벼운 줄 알아? 욕먹을 거면 국가대표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원해주고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를 넘지 마세요. 이번에도 제가 올린 영상들에 안 좋은 댓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본인들도 그런 글 일하면서 그런 글들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자기도 일하는데 컴플레인 들어오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아직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느낀 점 마지막,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일본 감독 같은 경우는 한 10년째 전임 감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유소년 팀, 청소년 대표팀은 전임 감독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회 열릴 때마다 한 번씩 선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지금 학교를 맡아서 지도하고 있는 감독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한 명이 꾸준하게 맡아서 어릴 때부터 이 선수들을 쭉 보면서 한번 전임 감독제로 해서 뭐 선발하는 과정도 어디에 좀 치우치지 않고 본인 스타일대로 딱 뽑을 수 있는 그런 전임 감독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학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자기 학교 성적 신경 안 써도 되고 오로지 대표팀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코칭 스태프들이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유소년 배구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려면 이제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뭐 제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배구의 전폭적인 국가적인 지원을 받은 게 1970년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4위인가를 하고 북한이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야 북한한테 지단이 이럴 수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전폭적으로 배구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74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뭐 나름 국가 사업이 된 거죠. 이번에 그 유인촌 장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더 배구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유소년 배구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요청하고 싶은 건 유소년 배구 대회에 수도권 유치가 좀 필요한 걸로 보여요. 거의 지금 유소년 대회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단양, 인제, 옥천, 해남, 익산, 제천 뭐 등등.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나 소녀체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웬만한 대회들이 수도권에서 개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없으니까 이제 팬들이 보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소년 대회를 제가 자주 가지만 학부모님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관중들이 오질 않거든요. 저는 한번 1년에 한두 대회 정도쯤은 한 대회 정도쯤은 수도권에서 해서 유소년 배구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좀 개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대회 좀 유치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 국제대회를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지도자 양성에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제 지금 뭐 배구 선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배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하면서 선수가 없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클럽 스포츠와 엘리트 체육이 좀 이제 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래 걸리겠죠. 클럽 선수들도 지금 잘해서 엘리트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클럽 스포츠 하는 배구 하는 선수도 많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과 엘리트들의 융합이 필요하다. 좀 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클럽 엘리트가 나눠져 있지 않죠. 다 그냥 하나로 되어 있죠. 뭐 엘리트들 입장에서 클럽이랑 하면 뭐 수준 떨어져서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클럽 입장에서는 엘리트랑 하면 너무 어려워서 재미없을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좀 다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선수들이 좀 더 늘고 조금 더 이 배구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더 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좀 더 있지만 그냥 이렇게 좀 간추려서 얘기를 했고요. 뭐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배구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팬으로서 주제 넘지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말에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한민국 배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토론이라면 얼마든지 글 남겨주시고요. 저 역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구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서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빙고맨 유튜브